안녕하세요. 불꽃야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꽃야구를 떠나거나 다시 돌아온 선수들, 그리고 이 변화가 왜 2026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의 선택과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5일 저녁 공개된 불꽃야구 최신 회차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임상구가 파이터즈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면 이번 이야기의 중심에는 또 다른 이별과 또 다른 시작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SSG에 입단한 김민범 그리고 하나에 입단한 박준영이 파이터즈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예고되며 팬들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복잡해졌습니다. 이들이 맞붙게 되는 상대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소속이자 2026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롯데에 지명된 박정민이 이끄는 팀과의 대결은 단순한 예능 야구의 한 장면을 넘어 미래 KBO를 미리 들여다보는 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이제는 각자의 길로 향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이 프로그램이 가진 상징성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이 채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떠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KBO 무대 전체를 놓고 보면 돌아오는 이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동과 준비, 그리고 다시 도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시원 단장의 반응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강야구부터 불꽃야구까지 이어진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인 장시원 단장은 선수들의 이동 소식 하나하나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공식적인 발언보다 개인적인 공감과 지지의 표현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선수들의 과정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선수에게는, 격려를 보내고 돌아오는 선수에게는, 기대를 거는 이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불꽃야구 무대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수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은 다르지만 그 끝이 2026년이라는 하나의 시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상무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무에서 복귀한 선수 중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이름은 류현인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모두 경험하며 팬들에게 익숙해진 그는 상무 퓨처스리그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좋아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타석에서의 접근 방식과 경기 운영 능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류현인은 상무 소속으로 뛰는 동안 꾸준함과 폭발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팀 타선의 중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정 경기에서 반짝 활약한 선수가 아니라 시즌 내내 상대팀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타자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컨택 능력과 장타 생산 능력, 그리고 출루에 대한 집요함까지 고르게 갖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선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체력 상승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무라는 환경에서 반복된 실전 경험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타격 메커니즘이 안정되었고 상황 판단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불꽃야구에서 보여주던 감각적인 플레이 위에 프로 무대에 필요한 계산된 타격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귀 이후 그의 행선지는 KT입니다. 류현인은 이제 다시 프로 무대의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 속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예능 야구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서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같은 팀에서 뛰게 될 후배 임상우와의 관계입니다. 두 선수는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서로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팀 내 시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류현인이 중심을 잡고 임상우가 뒤를 바치는 그림은 KT 팬들에게도 충분히 기대를 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장시원 단장이 류현인의 복귀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던 선수가 실제 프로 무대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류현인의 선택과 성장은 불꽃야구 출신 선수들이 어떤 경로로 프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복귀자에게로 이동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류현인과 함께 상무에서 돌아온 또 한 명의 핵심 선수 윤준호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류현인과 함께 상무에서 복귀한 또 한 명의 이름은 윤준호입니다. 윤준호의 경우 주목 포인트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니라 포지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거쳐 두산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된 그의 복귀는 곧바로 치열한 내부 경쟁을 의미합니다. 상무에서의 윤준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석에서 조급함이 줄어들었고 볼카운트 싸움에서도 한층 여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단발성 장타보다 상황에 맞는 타격을 선택하는 장면들이 반복되며 포수로서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 또한 함께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비와 리드 능력의 성장은 윤준호를 단순한 백업 자원이 아닌 경쟁 자원으로 끌어올린 요소입니다. 투수 유형에 따라 리드를 조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상무에서의 실전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산 코칭 스태프가 그를 다시 주목하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준호가 복귀 후 마주하게 될 현실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두산에는 이미 확고한 주전 포수가 존재하며 그 벽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윤준호의 존재가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완성형 주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팀 전력에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무에서의 성과가 일시적인 반짝임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의 신호인지는 이제 프로 무대에서 증명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윤준호는 더 이상 가능성만 이야기되는 선수가 아니라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선수 개인에게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시원 단장이 윤준호의 복귀 소식에도 조용히 반응을 남긴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성장의 씨앗을 보여주었던 선수가 실제 경쟁 구도 속으로 돌아왔다는 점은 프로그램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이 선수의 선택과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윤준호의 복귀는 상징적입니다. 류현인이 중심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면 윤준호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로서의 가치를 시험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복귀는 불꽃야구 출신 선수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프로 무대에 안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은 다시 한번 이동해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상무로 떠나는 선택을 한 고영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무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있다면 반대로 잠시 무대를 떠나는 선택을 한 선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키움 소속의 고영우입니다. 고영우의 선택은 이별이 아니라 준비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고영우는 개인 SNS를 통해 올 시즌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상무 입대를 통해 더 나은 선수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한 것입니다. 이 짧은 글은 단순한 근황 알림이 아니라 선수로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받아들인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이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영우가 이미 프로 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거치며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키움 유니폼을 입고는 경쟁 속에서 현실의 벽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무 입대는 도피가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시원 단장을 비롯해 여러 파이터즈 출신 선수들이 그의 게시물에 긍정적인 반응을 남긴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응원 메시지보다 좋아요와 같은 조용한 지지는 이 선택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불꽃야구를 함께했던 동료들이 보여준 반응은 고영우의 결정이 혼자가 아닌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원성준이 짧게 자른 머리에 고영우 사진을 공유한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분위기는 불꽃야구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관계가 유지되는 이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를 넘어선 공감의 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무에서의 시간은 모든 선수에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류현인과 윤준호가 보여준 변화처럼 고영우 역시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체력과 기술뿐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과 멘탈 관리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고영우의 선택은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 이후를 바라본 결정입니다. 당장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공백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준비 기간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돌아오는 선수와 떠나는 선수가 교차하는 흐름 속에서 불꽃야구 출신 선수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개별 선택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팬들이 2026년을 기대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개별 선수들의 선택을 하나로 묶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류현인과 윤준호의 복귀, 그리고 고영우의 입대는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불꽃야구를 거쳐 프로 무대에 도전한 선수들은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보다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상무에서 몸과 기량을 끌어올렸고, 누군가는 다시 경쟁 속으로 돌아가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서서 부족함을 채운 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에 입단한 임상우, 김민범, 박준영, 그리고 이미 이전에 입단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는 김경욱, 박찬영의 존재까지 더해지며 흐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선수들의 출발점이자 경유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속도는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이 흐름의 핵심입니다. 모든 선수가 당장 1군에서 주목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대부분은 퓨처스리그와 팩업 자리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더 이상 막연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기본적인 경기 감각과 노출을 경험한 선수들은 다음 단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단장이 선수들의 이동 소식에 하나하나 반응을 남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반응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인정에 가깝습니다. 불꽃야구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선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은 하나의 기준점처럼 떠오릅니다. 드래프트로 지명된 선수들, 상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선수들, 그리고 경쟁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선수들이 동시에 무대 위에 서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이 해는 단순한 시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만났던 이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등장할 때 그 순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불꽃야구 연구소는 이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변화의 순간들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떠났다고 끝이 아니고 돌아왔다고 완성도 아닙니다. 지금 이 움직임들이 모여 만들어낼 다음 장면을 함께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결말은 어떤 결과를 단정 짓기 위한 끝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정리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이름을 알린 선수들의 현재를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고 같은 선택을 하지도 않았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정확히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프로 무대는 언제나 냉정합니다. 성장 가능성만으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과거의 인상적인 장면이 미래를 대신해주지도 않습니다. 류현인은 상무라는 환경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고 윤준호는 경쟁이라는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 스스로를 시험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고영우는 당장의 무대보다 이후의 커리어를 바라보며 잠시 물러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야구 인생을 길게 바라본 결정이라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불꽃야구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화제가 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무대였고 팬들에게는 성장의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승패보다 선택과 변화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구조 속에서 불꽃야구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6년이 기대되는 이유 역시 단순한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시간들이 하나로 겹쳐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상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들,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 그리고 기존 팀에서 경쟁을 버텨낸 선수들이 동시에 같은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불꽃야구를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이름 하나하나가 단순한 선수 명단이 아니라 이야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하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선수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이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시작된 이 흐름은 누군가에게는 발판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시간이 지난 뒤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장시원 단장이 보여준 조용한 반응들은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태도는 이 프로그램이 지향해온 방향과 닮아 있습니다. 야구는 결국 과정의 스포츠이며 한 시즌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이 흐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떠났다고 해서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왔다고 해서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선택과 도전이 모여 하나의 긴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역시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선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선택을 지켜보는 시선이 존재하기에 이 과정은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는 1군 무대에서 주목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불꽃야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기다리면 됩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날 이름들을 떠올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일 것입니다.